정부 지원 사업 중 특히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해보셨다가 아마 떨어진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다른 회사는 한 번에 선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왜 우리는 매번 탈락을 할까? 단순히 운이 없어서?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매번 떨어지는 회사들이 반복하는 세 가지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의 가능성을 설계하는 캐파 빌더입니다. 자, 사업계획서 제출까지는 했는데 왜 매번 발표도 못 해보고 서류심사에서 탈락하는지를 모르겠다. 답답해서 컨설팅 회사에 한번 맡겨봤는데 결국엔 돈만 쓰고 결과는 없더라. 실제로 정부지원 사업 중에 창업지원 사업, 즉 촉참패, 예창패, 심사 경쟁률이 비공식적인 수치를 포함을 하더라도 서울권은 평균 35대 1, 지방권은 약 20대 1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이템이 너무 평이하다거나 또는 이 사업화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면 서류 심사를 넘기가 굉장히 힘든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이제 설득력이 없다면 이제 더더욱 선정이 되기가 힘들어지게 되는데, 자, 반면에 사업계획서가 충실하게 작성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 심사위원분들이 우리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이게 짧으면 10분, 길면 20분 내외로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우리의 이제 사업을 이해하기는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 요소에 맞춰서 간결하고 팩트 있게 작성하는 것이 선정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탈락하는 회사들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시장 근거가 없는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시장 규모는 이러저러해서 클 것이다. 우리 제품은 이러저러해서 많은 사람들이 쓸 것이다. 자, 이런 막연한 말만 있지 실제 수요처 증명 또는 통계 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심사위원들은 대표님의 그러한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매출 예측할 때도 연매출 10억 예상이 아니라 왜 10억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사업이지 않습니까?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쪽에 문의 주셨던 대표님께서 본인이 직접 한번 하셨다가 탈락됐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아이템 시장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탈락이 됐었던 적이 있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차별성이 없는 아이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저희는 단연간의 경험으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런 아이템은 세상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말만으로는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어떤 대표님께서 이제 자신 있게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아이템이다라고 이제 저희에게 이제 의뢰를 맡기신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 그 자체 연구진이 약 20분 만에 그 디자인과 기능까지 똑같은 아이템을 이제 찾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후에 그 해당 아이템에 대해서 차별화 도출에 이제 성공을 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을 되시긴 하셨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기존 시장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부각을 하고 실제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설명을 해서 설득력을 높이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즉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좋고 그것을 수치화시키는 것에 우리가 이제 아이템이 차별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부 지원 사업의 심사 기준은 크게 기술성, 시장성, 그리고 차별성입니다. 그 중에 특히 차별성이 없으면 이 서류 심사 단계에서 바로 잘립니다. 바로 탈락이에요. 실제 사례로도 어떤 기업이 기존 시장에 이미 있는 제품이고 이제 흔한 아이템인데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효율화 또는 친환경 소재 적용 등등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개선을 했다라는 비교 도표 또는
수치를 제시해서 이제 선정을 저희가 도와드린 사례가 사실 가장 많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행력 없는 팀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에 대표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제가 할 겁니다 라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정부는 혼자 하는 사업에는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기술 담당, 사업 담당, 그리고 운영 담당 이 세 가지 역할들이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대표님께서 이제 혼자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외부 전문가라든가 또는 협력기관, 멘토 등등을 배치해서 자, 이 팀, 이 회사는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대표님, 올해도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서류 내고 발표 준비하고 몇 달을 고생을 했는데 또 불합격 통보. 더 큰 문제는 옆 회사는 억 단위로 지금도 지원금을 확보를 하고 있고 대표님은 다시 또 출발선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 지원 사업 특성상 이 여건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매년 받을 수 있다는 이 연속성을 볼 때 다른 회사와의 격차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사업 아이템, 동일한 기업 컨디션이라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은 회사와 이 못 받은 회사의 향후 매출, 그리고 기술력, 마지막으로 성장 속도는 이 3년, 5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신다면 합격 확률은 굉장히 크게 올라갑니다. 데이터로 근거를 만들고 아이템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팀의 실행력을 보여주시는 것. 지금 시청해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올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긴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앞으로 저희 캐파빌더 채널이 정부 지원금에 대한 선정 사례와 이 준비 방법들 등등 연구진들과 함께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올해도 준비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금은 여전히 남의 얘기가 됩니다. 올해도 왜 또 탈락인가가 아니라 드디어 우리 회사도 됐다라는 결과를 만드실 수 있도록 저희 캐파빌더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